반갑습니다. 학원 창업과 성공 몬스터TV 미스터 몬스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초, 대치, 1동탄, 2동탄 송도 지역에서 로컬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개별 맞춤 수업을 위한 최고의 조교 선생님 대치 몬스터를 함께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수학 컨텐츠를 제공하는 대치 몬스터 대표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 영상은 지금 대치 몬스터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난이도와 그 다음에 진도 속도를 전제로 해서 개별 맞춤 이 커리큘럼을 어떻게 커리큘럼을 짤 것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관심과 응원, 물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 외에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스탑, 구독, 좋아요. 우선 지금의 그 수학학원 프로그램은 강의식 수업과 개별 맞춤 두 가지죠. 크게 보면 여기에서 대치몬스터를 활용해서 개별 맞춤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우선 그러면 개별 맞춤 수업 전제부터 먼저 생각해 볼까요? 우선 함께하는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또는 그것을 뛰어넘거나 혹은 학생이든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학생 개인의 집중을 원하는 경우, 그렇겠죠? 그러면 학생이 원하든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든 아니면 수업에 대한 여러 패턴 때문에 지금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역량값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개별 맞춤을 해야 되는 친구들, 이 부분들이 개별 맞춤에 해당되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 맞춤은 몇 가지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개인의 수학 공부 이력과 결과, 수학 역량값을 전제로 하고요. 둘째는 고등은 내신이나 수능으로 약간 목적성이 단순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 중등 위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대치몬스터의 교재는 기본의 알파, 그 다음에 응용의 베타, 그 다음에 응용 심화에 해당되는 감마, 그 다음에 심화에 해당되는 감마 QLE, 그리고 극심화에 해당되는 오메가라는 교재와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들 먼저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진도의 속도는 사실은 해당 학생의 당장의 퍼포먼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등 졸업 시점 정도, 즉 예비고1 단계까지 어디까지 진도 속도를 유지시키거나 또 리드할 수 있는 건지 이 정도로 중등 졸업 시점에 해당되는 예비 고1 단계까지로 그 시점 자체를 규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공부 이력이랑 사실은 역량값이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5가지 군으로 나눠 보려고 해요. 지금 커리큘럼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너무 잘하는 경우,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한 3-4% 안쪽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아이, 이런 학생들이 전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도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친구들에 대한 진도는 중등 졸업 시점에서 고등 전 과정 심화까지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가능도 하고요. 또 그걸 해내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사실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선생님이 중요해요. 선생님을 뛰어넘는 아이일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적당한 시점에서 누구에게로 토스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정말 역량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해서 무슨 초1부터 고3까지 열심히 아주 잘 가르치신 선생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진 않잖아요. 전문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당한 시점에서 토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의 능력을 넘는, 이 능력이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되겠죠. 이 전문 분야를 넘는 그 바로 직전의 시점에서 그 다음 선생님에게 토스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선생님이 달라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학원이 달라질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국 컨텐츠보다는 사실은 교사가 1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은 심화와 문제 해결력 그리고 증명까지 단계별로 숫자로 증명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숫자로 증명한다는 얘기는 결과로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친구들은 영재고나 전국단위 자사고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를 목표로 하거나 또 그만한 능력 근처에 있는 학생들인 거고, 진도 나가는 과정 단계에서 심화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짤 때는 이 군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과정은 2권으로 기본 응용과 아예 심화를 처음부터 잡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바로 뛰어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약간에 대한 약간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키한 부분들을 조금 줄이려면, 리스키하다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정 중에서도 충분히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는 단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단원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가 지금 당장에 대한 단기 카피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퍼포먼스를 그대로 내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금방 까먹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초등과정은 두 권을 쓰되 난이도는 기본 응용 정도 난이도와 심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심화를 한번 할 수 있는 또 심화 또는 극심화로 교재 한 권 정도로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초등 과정에서는 사실은 검증이 됐다라고 해주면은 현행 심화, 그러니까 현행 때 또 다시 진도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3학년 1학기 과정 중3-1 과정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과정 때 꼭 현행 심화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친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는 두 권으로 기본 응용과 응용 심화 정도. 아까 이제 초등 과정은 심화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심화로 바로 들어가기는 쉽진 않아요. 그보다 살짝 낮은 정도에 해당되는 교재 가지고 기본 응용과 응용 심화를, 그 다음에 응용 심화 혹은 심화서 교재 한 권,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단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권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진도용으로 나가도 이 친구들은 충분합니다. 대부분 이 친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유효하게 가냐라고 하게 되면은 중등 과정 진행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게끔 쭉 가는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의 진도의 목표는 사실은 수학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상의 결과를 위한 학습이 있다 또는 과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고등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면 유형 정도, 개념이나 유형 정도 수준에서 그냥 그쳐버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격적인 고등은 유형 정도에서 그치는 이 진도 과정이 아니고 과정 하나하나마다 모의고사까지 최소한 모의고사까지 방점을 찍는 학습량과 결과값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과정은 두 권으로 보통의 내신 수준까지 먼저 하게 한 다음에 유형 심화 한 권 플러스예요. 또는이 아니고 플러스 모의고사 기출 한 권을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유형 심화 훈련과 모의고사 능력까지 반드시 잡게 해야 되는 학생들 군이에요. 자, 또한 연산이나 이해나 체화되는 정도, 그 다음에 심화력이 좋은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주도형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들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학부모형 학생들이 아니어야 함을 전제해요. 학부모형 학생이다 라고 하게 되면 학부모님이 주도해서 끌고 오는 친구들인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의 상당 부분은 또 언제 이상하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 저학년 때 한번 학생들이랑 부딪힐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진짜로 이제 주도가 돼야 되는 고등과정으로 들어가거나 고등학부가 됐었을 때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부모형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그룹을 볼 텐데, 둘째 그룹은 상위 10% 내외 정도, 아마 초등과정으로 따지게 되면 HME 정도에서 금상 이상을 받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인데, 이 그룹은 학년이나 학부가 이동하면서 어려워지거나 종합하는 학년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는 학생군이에요. 보통 5학년 과정과 중2 과정, 고1 과정에서 보통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즉 수학상에서요. 자, 여기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진도를 나가든 뭘 하든 생존은 하는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통 졸업 시점에서 새 학기에서 4학기 정도까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요구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이상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새 학기 이하, 자, 새 학기까지, 자, 맥스한 새 학기까지가 딱 맞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물론 진도는 사실 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더 나간다 하더라도 이쪽 앞쪽 진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좀 얕게 공부되어 있을 만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 학기 정도가 딱 적당한 아이들이다라고 봅니다. 자, 물론 중학교 2, 3학년 과정에서의 진도 속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중1 정도까지는 한 4학기 이상 유지를 해줘야만 사실은 졸업 시점에서 그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군에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 학생들을 군은 공부력과 심화력은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혹은 학생 스스로 하는
주도형 이 친구들이 좀 섞이는 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친구들을 굉장히 잘 관찰을 해야 되고 주의가 필요한 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군들은요, 초등과정을 나갈 때는 두 권으로 기본 응용과 응용 심화를, 아까 1군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게 난이도가 응용 심화냐 심화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교재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있겠죠. 같은 두 권을 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반드시 2회독을 시켜줘야 돼요. 2회독이다라는 것은 교재 두 권으로 그만큼 봤다라고 해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뿌리가 뽑힐 만한 친구들이에요. 자, 까먹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은 반드시 반복시켜주자. 그런데 두 번 할 때도 뭐 교재 두 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친구들은 응용심화라든지 심화서 한 권 가지고 다지기 훈련을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 스타일을 보고 현행 과정에서 심화력 보완이 반드시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초등과정 자체가 총 몇 권이 되나요? 그렇죠, 4권이 되겠죠. 처음에 2권, 그 다음에 진도 나갈 때 또 1권을 더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도는 나갈 때는 2번이 돌려지되 총 3권이 쓰여지는 거고, 자기 진도가, 그 진도가 계속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 과정, 자기 현행 과정으로 왔을 때 해당되는 부분은 진도 나가는 과정 플러스 현행 과정에서 현행 과정에 대한 심화를,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냐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 몫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반드시 병행을 시켜줘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중등과정은요 라고 했더니 중등과정은 마찬가지로 2권으로 기본 응용이랑 응용 정도, 응용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신에서 웬만한 수준 정도, 어려운 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내신의 일반적인 내신 난이도 정도까지를,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권 또는 과정들마다 2권까지 써가면서 응용 심화라든지 아니면 심화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심화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똑같아요. 현행 과정 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권은 최소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심화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고등과정은요 라고 하게 되면 고등과정은 마찬가지예요. 2권으로 기본 응용과 그 다음에 내신 일반 수준에 대한 응용 정도까지, 그 다음에 고등과정은 반드시 2권이기를 또 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독 들어갈 때 한 권이 아니고 2권을 반드시 하는 부분들이 학습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권으로 응용과정 난이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착시켜 가고, 그 다음에 심화에 대한 도전 적용하게끔 해서 틀림없이 내신력 훈련까지를 최소한 완벽하게 좀 더 완벽하게끔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한 모의고사 기출을 반드시 풀리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들은 어차피 나중에 그 고등과정으로 갔었을 때 조금 빡빡한 학교를 간다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군들은 지금의 입시 지도다라고 하게 되면 고3이 됐을 때 정시나 아니면 수능 최저를 맞춰줘야 해당되는 이런 훈련들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는 어쨌거나 모의고사력으로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을 점검해 보시고 또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룹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중등에서는 약간 내신 A그룹 정도에 해당되는 끝자락에 해당되는 학생들 약 한 30% 내외 군입니다. 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군이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군들은 1군, 2군들은 사실은 최소한 적정하게 학생들이 도와줘요. 자, 그런데 이 그룹은 아마 학생과 엄마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싸우게 돼서 이제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싸우게 되는 군에 해당될 거예요. 엄마에 대한 기대치는 있어요. 왜? 잘하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학생들은 또 딴짓을 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군이기도 하죠. 자, 이게 충돌이 되는 군이 이 군인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더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충돌하던데요. 이 충돌은 기대보다는 사실은 왜 안 해? 라는 부분들로 충돌하는 거고, 이 군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군은 엄마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충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군은 적절하게 난이도와 그 다음에 진도 속도가 결정되어야 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요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학원과의 속도 또는 공부에 대한 이해가 가장 안 맞는 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학생 이해, 또 부모님에 대한 기대와 학원에 대한 이해, 이 부분들이 가장 상충되는 군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중등 졸업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새 학기 그 이상으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2학기 이내가 최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기 정도로만
딱 맞춰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 학기다라고 한다면은 예비고일 단계에서니까 사실은 수상 정도 완벽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수하를 아주 가볍게 보거나 하는 정도, 아니면 잘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네, 수학까지는 적정스러운 난이도로 훈련을 했던 친구, 이 군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자, 물론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의 뭐 시험 대비라든지 등등등에 해당되는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진도 속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1 정도까지는 보통 2학년 2학기 과정이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과정 정도가 들어가줘야만, 네, 그러니까 중1 끝났을 때요. 자, 이 정도 과정이 진행돼야만 사실은 이 속도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2가 되면서 시험 대비라든지 또 고등과정 진행 속도가 늦춰지겠죠. 그래서 최대 2학기에서 한 학기까지 가능한 학생들, 이 군이 세 번째 군입니다. 그러면 공부력에서 주도성보다는 학부모님들의 필요가 큰 군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주의를 요구하는 군, 이 군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초등과정을 두 권으로 기본과 기본 응용 정도로 해서,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진도를 나갈 때 심화까지 왁 간다라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네, 응용이나 응용심화 정도의 교재 한 권으로 두 번째 회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교재 세 권으로 두 바퀴를 돌리고 교재 세 권으로, 네, 한 진도를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도를 나가면서 현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행심화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까 바로 윗군처럼 총 몇 권이 되나요? 4권이 되겠죠. 네,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초등과정입니다. 그러면 중등과정은요? 라고 하게 되면 중등과정은 마찬가지예요. 기본과 응용 두 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독 들어갈 때는, 네, 두 권에서 또는 한 권으로 응용이나 응용 심화주 정도 들어가면서 내신력 정도까지는, 아주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 말고 내신력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훈련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중등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행으로 돌아왔을 때 당연히 진도 나가면서 현행을 같이, 네, 동시에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네, 학생군이 되겠죠. 고등과정에서도 이 중등처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요, 즉 내신에 대한 부분들 정도까지가 진도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목표, 이 정도로 가면서 내신에 대한 안정감이랑 진도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진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편차가 당연히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 때문에, 네, 퇴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게 아까 기대 때문에 그래요. 기대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얼마만큼에 대한 수치적인 퍼포먼스를 내주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진도가 쭉 나갈 수 있는 중1 과정까지는 그래도 진도를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패턴이, 네, 정 과정이 너무 얕게 돼 있거나 약하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네, 학생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릴 때 모의고사 능력이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에 대한 과정이 지금처럼 끝났다라고 한다면 필요시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현행 과정 들어갈 때 반드시 모의고사 능력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그룹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그룹에서는 중등평가 기준으로 한 B그룹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절대평가로 B그룹 정도 나오는 아이들인데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약 한 30에서 50% 내외 정도에 해당되겠죠. 자, 이 학생군들은 사실 평소에 기반학습은, 네, 별로 하진 않아요. 학원은 다닐 수 있어요. 또 다니더라도 학습법이나 아니면 이 공부법에 대해서 눈이 떠 있는 학생들이거나 눈이 떠 있지 않는 학생들이겠죠. 눈이 떠 있지 않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행동력이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학생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친구들은 평상시에 공부량은 굉장히 좀 적고 시험 때 열심히 한번 해볼까? 이런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군은 평소 학습량을 올리는 것과 그 다음에 결과를 위해서 혹은 학습량 훈련을 위해서 한 학기 정도 진도는 반드시 병행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자, 보통 중등 졸업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한 학기 정도인 진도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진도 패턴을 계속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드시 공부법과 실행력 훈련을 한꺼번에 좀 시켜줘야 되는 학생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초등과정은 두 권으로 기본과 기본 응용을, 그 다음에 한 권으로 응용 과정을 완벽하게, 네, 진도 나가는 쪽으로, 네, 그리고 현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네, 현행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행 때 반드시, 네, 심화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학기 진도 플러스, 네, 현행.
아니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 이 친구들도 분명히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네 번째 군이 아니고 세 번째 군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군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네, 중간중간마다 과정들마다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개별 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중등과정은요? 라고 하게 되면 중등과정은 사실은 네, 세 번째 군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두 권으로 한번 나가고요. 또 한 권으로,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은 두 권으로 가기에는 너무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회독 들어갈 때 한 권으로 어쨌거나 내신, 최소 내신 정도까지는 네, 훈련을 시키게끔 해주시면 좋아서 아까 구조가 한 학기 진도 플러스 뭐였어요? 현행이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고등과정을 나가면요 라고 했더니 중등처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아까처럼 그 세 번째 그룹처럼 네, 내신의 안정감, 그 다음에 진도의 밸런스 같이 맞춰 나가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 군은 가능한 한 학기 진도를 진행할 수 있는 수학 체력을 만들 수 있게 함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신에 좀 더 집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습량과 공부법에 조금 더 무게감을 줘야 되는 학생군, 그 군들에 대한 네 번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은요. 마지막 그룹은 자, 이제 중학과정으로 따지게 되면 평균 2학 정도.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중학교가 네, 평균치가 보통 한 70점대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쉽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공부 능력이 너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교들은 80점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70점대에서 평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은 점수대가 네, 70점이 채 안 되는, 즉 평균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행 과정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1번 맞아요. 그렇지만 그 현행이 이 친구들한테는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인 앞 과정을 적절하게 보완을 하면서 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앞선 그룹까지는 보통은 현행 플러스 한 학기든 두 학기든 몇 학기든 관계없이 진도 이렇게 됐는데 이 그룹은 현행 플러스 진도 대신에 사실은 후행에 대한 보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연산과정 그 다음에 수학학습법 이런 부분들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연산훈련과 수학학습법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네, 이 친구들한테 보통 물어보게 되면 수학이 암기 과목이야 이해 과목이야 라고 하게 되면 100% 다 네, 눈치에서 뭐 찍으면서 암기 과목입니다 하는 친구들 빼놓고는 사실은 다 이해 과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해다라는 걸 어떤 게 이해다라는 거 정의조차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냥 이해 오면 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 이 그룹들이 대부분 마지막 그룹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수학 공부법, 이런 공부법 안내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수학 공부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스터 몬스터 TV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 군들마다 적응시키는 게 좋을 건지 해당되는 스탠다드한 모습은 제가 제작 예정인 거고, 물론 거기에 또 선생님이랑 원장님들이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라는 부분들로 서로 네, 소통을 해주면 네,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학생 군들은요, 그래서 현행 과정 약 한 3분의 2, 후행 과정 한 3분의 1 또는 거꾸로 네,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장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네, 설계하시면서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학생들 또 성향별 수학 공부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몬스터 TV에서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조 바라겠고요. 자, 결국 이 크게 보면 학생들의 성향을 보면서 진도 5은리로 갈지 아니면 필요시에 현행을 할지, 그 다음에 진도 위주로 가면서 현행을 반드시 할지, 그 다음에 현행을 집중시키면서 진도를 살짝 가게 해줄지 아니면 현행만 하게 할지, 현행과 후행을 보완시킬지, 이런 부분들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커리큘럼 구상에 대치몬스터를 더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원장님들께서 지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자, 이렇게 모든 구상과 설계 목표 값들을 네, 실행 결과로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학생 역량별 러프하게나마
커리큘럼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학기별로 난이도별로 세분화된 교재와 그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100% 개념과 100% 문항별 강의 컨텐츠까지 대치몬스터가 원장님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커리큘럼을 더 정교하게 완벽하게 실제화합니다. 관심과 문의는 아래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